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할 당시만 해도 저는 지금의 경제력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하도 주변에서 뭐라 하고 무시를 하니까 결국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그냥저냥 문제없이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었는데 악착같이 돈을 벌고 사업을 늘려갔던 이유는 바로 시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게 그닥 잘해주는 분은 아니었지만 이분은 나중에 제가 경제력이 뒷받침되니 어느 정도 숙이는 모양새를 취하시기도 했었지만 그 지독하게 굴었던 시누이는 끝까지 제게 모질게 대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부모님의 가게 하나를 세 개로 늘린 사람이었고 어려운 시절에도 꿋꿋하게 잘 이어나갔고 현재는 세 개를 다 정리하고 경기도 외곽에 하나의 가게로 통일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예약도 꽉꽉 차는 곳이고 홈쇼핑에도 저희 가게 물건이 나갈 정도이니 어느 정도인지 다들 아시겠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고 사실 이제는 좀 쉬면서 일을 해도 될 정도로 편안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저는 악으로 버텼어요.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인지 만일 지금도 5시간 이상을 자면 몸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몸에서 일어나라고 얼른 네 몸을 굴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제 몸은 그 일상에 맞춰져 버렸거든요. 콧구멍만한 가게 이어받아 나중에 남편에게 피해만 끼치는 건 아니냐고 굳이 그냥 능력 없으면 마트 캐셔로 일을 할 것이지 일만 키운다고 했던 시누이와 시어머니.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라는 말. 저는 그 말 100% 공감합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제가 빌빌거리고 있었을 때, 시가와 함께 사는 것도 아닌데 저는 시누이 도시락을 싸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시누이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수업 끝나고 나면 밥 사 먹을 시간 아껴야 한다며 제게 도시락을 싸라고 주문을 했었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시누이는 그 도시락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저를 골려먹기 위함이었었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지 확인을 하고자 그런 행동을 했었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죠. 그런데도 저 아무 말 못했었습니다. 그 사실 알고 제가 조금 서운해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언제 나한테 물어봤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잖아. 그걸 가방에 들고 다닌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그럼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으면 된 거 아닌가요? 항상 도시락 싸서 아침에 가져다 드렸잖아요. 2달 동안. 올케, 진짜 이상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냥 한 소리였는데 올케가 한 거잖아. 내가 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냥 한 말이었는데 올케가 싸다 주길래 나는 그냥 들고 간 죄밖에 없어? 아니, 얘, 조용히 좀 해라. 아니, 너는 서운한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신우이한테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리고 내가 봐도 먹을 반찬이 아니더라. 싸주는 게 네가 할 일이었다면 먹는 건 우리 딸 차유야. 가게 하면서 어차피 만든 반찬 넣어준 주제에 나를 위해서 만들었으면 몰라?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 이제 말할게. 그만 싸도록 해. 정성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 따위 나도 먹고 싶지 않거든. 가방만 무겁지? 말이 되나요? 저런 짓거리를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콧구멍만한 가게 하는 주제에 자기 동생한테 나중에 피해를 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둥. 자신은 절대로 저처럼 남자에게 부담 주는 여자는 되지 않을 거라는 둥. 그럼 옆에서 시어머니란 사람은 다시 한번 신우의 말에 힘을 실어주죠. 공부하는 애랑 가게에서 일하는 애랑 같냐고. 너의 길은 앞으로 창창할 것이라고. 그러니 굳이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된다고. 실제로 그렇긴 했어요.
신우이는 결혼을 아주 잘한 사람이긴 하거든요. 좋은 남편을 만났느냐? 제 기준에선 좋은 남편 그리고 좋은 시간을 만나야 결혼을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신우이와 시어머니 입장에선 그 기준이 아니었었죠. 아주 좋은 집안에 시가가 아주 빵빵한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긴 했었습니다. 아주 그냥 못돼 처먹은 여자인데 저렇게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간다고? 그런데 그거 얼마 못 가더라고요. 제가 콧구멍만한 가게를 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저희 시가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공부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 공부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신우이를 그녀의 시가에서도 탐탁치 않게 여겼었거든요. 신우이도 자신의 시가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며느리로 전락이 되어 버렸는데 1년 만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괴로워하는 것 같았고 자신이 괴로운 만큼 친정에만 오면 저를 수족 부리듯이 하는데 그래도 그땐 할만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남편에게 다 들었었고 그리고 시어머니도 신우이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암튼 상황이 그랬었거든요. 명절에 좋은 얼굴로 찾아오는 경우 없었고 하다못해 시어머니 생신 때도 다 죽어가는 얼굴로 참석을 했다가 자신의 시어머니 전화 받고는 일어나기 일쑤였었죠. 점점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동정심이 들긴 하대요. 내가 너무 나쁜 마음 먹어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더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신우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돈 어른이 너무하는 것 같다고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며느리로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아직도 누나를 며느리 취급 안 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붙어 사는 기생충 취급을 하는 것 같다고. 저도 초반에 그런 대접을 받았었기에 살짝 비꼬는 식으로 니네 집도 마찬가지였어 라는 식으로 정말 왜 시가들은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 하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진정이 못 사는 게 죄지.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지 못하는 게 죄야. 아니 그런데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친정 부모 재력 없다고 홀대하는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다고. 뭐 그런 분들이 많긴 한데 그분은 좀 오래 가시긴 하네. 처음엔 안 그러시더니. 누나는 이 결혼 안 하고 싶다고 했었다고. 그런데 매형이 매달린 거야. 자기도 알지? 매형이 맨날 우리 집에 찾아오고 한 거. 이제 와서 신우이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었다고?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들만 아는 기억인 듯 하더라고요. 그냥 잠자코 어디까지 가나 듣고 있었는데 그럼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결혼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자기 엄마가 우리 누나한테 못되게 굴면 좀 막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 한 소리 하고 싶은데 누나가 상처받을까 싶어 내가 말도 못하고. 진짜 누나 이혼시키고 싶다. 아니 우리 집에 없는 게 누나 탓이야? 몰랐던 거 아니잖아. 그리고 자기들은 얼마나 잘 살아서. 아직도 혼수를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한 5년 정도 되었었나? 암튼 그랬었는데 혼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게끔 해왔다고 한 소리를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시누이 결혼할 때 혼수 엄청 신경을 썼었는데 정말 혼수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며느리로 살면서 딱 이유는 될 수 없지만 저런 푸대접 받았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약간의 동정하는 마음을 실어서 어머, 형님 너무 힘드시겠다. 아니,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거 가지고 그런다고? 이제는 그만하실 때가 된 듯한데? 최근 들어 이야기가 더 나오는 것 같네. 아, 형님 어쩌냐, 정말? 둘째 며느리를 얻었단다. 그런데 그 둘째 며느리란 사람이 여우 같나 봐. 아주 우리 누나 꼽을 준다는데 그 사돈 어른이랑 둘이서 우리 누나를 무시하나 봐. 누나한텐 동서잖아. 동서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고부간의 갈등 말고도 동서지간 갈등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잊어버린 건지
자기 누나와 내가 어떤 사이였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나 보더라고요. 아니면 지금은 내 상황이 나아져서 자기들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니까 내가 다 잊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그래도 형님 인생이잖아. 우리가 백날 얘기해봤자 뭐해? 형님이 이혼을 하신대? 그거 아니잖아. 뭐? 아니, 자기가 지금 열을 올리면서 말을 하는 건 내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형님은 어찌하고 싶으시다는데? 이혼을 하시겠대? 그런 건 아니잖아. 나도 며느리잖아. 며느리의 자리라는 게 참 웃겨. 형님이 만일 동서라는 사람한테도 그렇고 시어머니란 사람한테도 그렇게 막말 듣고 무시를 당한다면 그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건 형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나 또한 그랬으니까. 아, 지금 너는 큰 소리 치는 며느리니까 상관없다 이 말을 하는 거냐? 그렇잖아. 우리 누나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당신 눈치 보잖아. 안 그래? 자기가 지금 상황 좋으니까 자기도 더 이상 우리 집안 눈치 안 보잖아. 결과만 놓고 보면 저는 편안한 며느리 생활을 하고 있었죠. 돈을 벌고 제 상황이 남편보다 나아지니까 시가에서 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었죠. 그런데 저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초반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그 말도 안 되는 시입살이 시키던 것들을. 당신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나는 예전 기억 하나도 잊지 않았어. 지금 당신이 형님이 안쓰럽다 하는 게 과연 내 귀에는 어찌 들릴까? 아, 우리 형님 힘들겠다. 우리 형님 안쓰럽다. 우리 형님 지금 동서 등살과 시어머니 등살에 안절부절 못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할까? 아니, 나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야, 뭐라는 거야? 자업자득? 너 너무 말을 막 하는 거 아니야? 네 누나만 안 된 게 아니라 나도 너랑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니까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적이 많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형님 얘기하지 마. 나는 솔직히 형님 하나도 불쌍하지 않거든? 동정같지 않거든. 저는 솔직히 시누이 전혀 불쌍하지 않아요. 그분은 제게 더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원래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불편한 상황이 오면 그걸 가지고 불합리하다 하면서 난리를 피우는 법이잖아요. 자기 누나니까 남편 입장에서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간 시누이가 제게 한 행동을 보면 사실 고소하기까지 합니다. 아, 진짜 웃기는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그런 꼴을 당한다고 남편한테 얘기하면 뭐 어쩌라는 거죠?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건데. 남편도 웃기고 시누이도 웃기고 참 웃긴 짬뽕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짬뽕이 아니라 짜장면까지 완전 뒤범벅된 상황이 오게 되는데 남편은 시누이의 이야기를 좀 포괄적으로 했다면 시어머니는 딱 짚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해결 방안까지 말이죠. 시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동서 때문에 악화가 된 건 맞으나 그 이유가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시누이의 동서가 결혼을 하면서 좀 좋은 집을 해가지고 왔는데 사돈 되시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누이를 못 살게 군다는 거였었죠. 어제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애가 미치려고 하더라고. 너무 억울하다고. 너무 분하다고. 분하겠죠. 자기가 당하니까. 저는 그러냐.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 기분은 상하겠다라고 시어머니 말에 맞장구를 쳐드렸는데 그런데 시어머니 제 손을 잡으시며 이러시는 겁니다. 너 결혼하고 나서 우리 딸이 좀 과하게 굴었던 거 인정해. 그리고 그 부분 아주 미안하다 생각해.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애를 말렸을 거야. 그런데 다 지나간 일이잖니? 이제는 너 우리 집 식구잖니? 네, 어머니 그런데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있잖아. 이제는 너 말이야. 그때와는 다르게 능력 있는 애잖니? 나도 이런 부탁 안 하고 싶은데 우리 딸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너무 비교질을 당하니까
그렇게 살라고 결혼시킨 건 아니었었는데 그런 꼴을 내 딸이 당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괴로워서 그래. 그래서 말인데 네가 좀 마음 좀 크게 쓰면 안 되겠니? 그 동서가 해왔다는 거짓말이다. 우리 딸도 그 집으로 이사시켜주면 안 될까? 너 현금 없어도 가게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여유 되잖아. 어? 우리 딸 한 번만 좀 살려줘라. 어? 며느라. 신우이의 동서는 친정에서 집을 해준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의 시가와 더 비교를 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사실 이건 신우이가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욕을 먹고 있는 거라 하시더군요. 너 괜찮니? 네 시어머니가 욕을 먹고 있는 거라고. 우리 집과 비교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 이사 시켜주자. 어? 네가 대출받고 해서 우리 딸 좋은 아파트로 이사 좀 시켜주자. 자신의 딸이 시가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사니 그렇게 안쓰러운가 보더라고요. 그러니 며느리인 제게 저런 부탁을 하겠죠. 그럼 좀 잘하기나 하지. 그렇게 못되게 굴었으면서 참 양심도 없어요. 그런데 뭐 화낼 일도 아니고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사실이긴 하니까 어쩔 수 없죠. 욕 좀 드시면 어때요, 어머니? 뭐? 어머니, 저는 형님이 정말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도 사실 믿지 못하겠어요. 만일 그렇다 치자고요. 그럼 형님의 시어머니가 동서와 형님을 비교할 때마다 제가 뭘 해줘야 하는 건가요? 비교할 때마다 우니까 떡 던져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요? 어머니, 돈 무서운 줄 모르시는구나. 부탁을 정중히 하고 있는 건데 저보고 비아냥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이 욕을 먹고 있는데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넘어갈 수 있냐고, 편안하냐고, 저보고 아무렇지도 않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막 화가 나네요. 어머니 이 말씀 듣고요. 저는 그럴 이유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신우의 친정은 아니잖아요. 어머니, 돈 있는 며느리라서 좋으시죠? 계속 제가 어머니 며느리였으면 좋겠죠. 그럼 선 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아시면서 지금 제게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꾸 이러시면 어머니 아들 돌려드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누나 걱정된다 하는데,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건지 지금 지 걱정을 해야 하는데 그걸 또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저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 누리는 거 그만 누리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억지 소리 듣는 거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웃으면서 말씀드릴 때 그만하세요. 마지막 경고예요. 아셨어요? 저를 며느리로 두고 싶으시면 그만하세요. 역시 자기 앞길 막아버릴 수도 있다 하니 뚝 하고 그 이야기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냥 해본 말이라고 막 손살을 치시는데 배꼽 빠질 뻔했습니다. 역시 기회주의자들. 꼭 시가 사람들은 저렇게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그만한다니까요. 아파트로 옮겨주자. 능력 있는 며느리니 가족 좋은 게 뭐냐. 가족이 괴로워하니 그렇게 해주자. 며느리가 봉입니까? 며느리는 엄연히 성도 다르고 피도 다른데 무슨 가족 소리를 하는 건지. 그 가족 언제든지 남될 수 있는 조건 가진 사람들이 바로 며느리인데 좀 잘해줄 때 가만히 있으세요. 확 그냥 엎어버리면 당신들만 손해니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